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하라고 합니다. 세계는 이제 그린 뉴딜 시대의 새로운 패권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기후 위기와 관련된 많은 대책 중의 하나로서 유럽 각국은 지역 난방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물론 가장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한난형 그린 뉴딜 그랜드 플랜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조만간 좋은 성과들을 여러분한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은 갈 수 있으면 가는 길이 아닌 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린 뉴딜과 관계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개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가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 한 해는 정말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중순인데요. 가을이 슬슬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직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도 길었던 장마,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 현상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것일까?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옛날을 약간 돌려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 인류 문명사를 뒤흔든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세 유럽을 중심으로 번져나갔던 패스트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권위주의적 구조와 기독교 중심의 유럽 사회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 문학, 철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 문학 작품의 대표작이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이 데카메론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패스트를 피해서 모였던 10명의 남녀가 어떤 장소에서 그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끼친 문명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게 작용했죠.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중세 문화, 기독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계기가 됩니다. 20세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저는 20세기의 시작이 1900년이 꼭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를 특징 짓는 그래서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1차 세계대전과 그 당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20세기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전쟁, 식민지 쟁탈, 또는 나아가서 혁명,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의 부흥.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0세기를 수놓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시작이 바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원래 마침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한 재난들, 이것이 근본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현상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20세기의 경이로운 발전과 기적은 사실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특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 내연기관, 그리고 대표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여겨지던 포드 시스템, 콘베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들이 이후 발전하고 변모되기는 했지만은 자본주의 한분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화석연료가 자리했습니다. 이 에너지, 화석연료, 이것이 20세기 문명사의 바탕입니다. 근데 기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이 노다지 같은 화석연료가 20세기 문명을 꽃피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온난화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라고 얘기하던 것이 현재는 Climate Crisis라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근데 우리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도씨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어제하고 오늘 1도 차이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은 아마 이 에너지량을 계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물리학자들 중에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 이것을 하루에 35만 개 터뜨리는 그 에너지량을 대기로 방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온난화 현상들이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온난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쏟아지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하루 중에서 정오입니다. 바로 12시죠. 낮 12시. 근데 가장 더운 날씨는 언제입니까? 가장 기온이 더운 시간대는 보통 2, 3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체 현상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돼서 이것이 지표를 덮이든 바닷물을 데우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 3시간 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체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난화 현상 혹은 기후위기의 현상이라는 것도 어쩌면 20, 3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저질러 온 온난화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마 지금 이렇게 원래 태풍이라든가 긴 장마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20, 30년 전이면 아마 1990년, 1980년 이때 우리가 배출했던 CO2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세기 말이 가면 0.5도씨 정도 상승할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문제는 현재의 당면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우리의 미래적 과제이고 미래적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린 뉴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을 빼앗은 코로나19 역시 기후위기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중론입니다. 인류의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 이로 인한 야생동물과 인간의 빈번한 접촉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의 발생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박쥐 얘기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는 낙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조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몰고 올 변화는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단순한 화석연료의 감축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사회 구조와 내용이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 근본의 기반을 바꿔내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져오는 경제, 사회 구조 전반, 삶의 방식은 엄청나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자산들이 자초자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 통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초들은 우리가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극복된다 하더라도 과거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여기서 훈련되고 변화된 생활 습관과 사회적 양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아마 적어도 마스크는 지갑 속에 호주머니 속에 언제나 챙기고 다녀야 할 필수품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와 관련된 디자인도 그것을 넣는 케이스도 다양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손을 씻는 일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생활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대학 사회나 아니면 사회, 회사, 기업 내부의 여러 가지 조직 구조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단순히 화석연료의 감축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경제 사회 구조 전반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는 이제 그린 뉴딜 시대의 새로운 패권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로피언 그린 딜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지역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와 동일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 수출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이미 RE100이라고 해서 안전한 그린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의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현 대통령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그린 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이것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네트 제로를 대상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아마 그래서 지난 6월에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세계를 개척해 나가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이 모범을 그 여세를 몰아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서 도약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왜 그린 뉴딜과 관계가 깊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나는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 배출가스의 저감 이런 것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과거에는 개별로 이루어지는 난방 시스템을 하나로 집약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규모 크게 저희들이 160만 가구 정도의 난방을 공급하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정 개별에 설치했던 보일러 160만 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불을 떼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만 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떼면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보통 발전소들이 50%의 효율을 자랑하지만 저희들은 80%의 효율을 구가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CO2라든가 여러 가지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등등의 오염가스의 배출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관련된 많은 대책 중의 하나로서 유럽 각국은 지역 난방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물론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큽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 처음 와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에 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저 동해안 쪽에 있고 석탄 발전소는 서해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 열을 좀 끌어다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끌어올 수 없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규모 송전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분산형 에너지 구조라든가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화석연료를 바꾸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고 그린 뉴딜의 과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전국 각지에 널려있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지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열지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향후에 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의 어떤 버려지는 열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의 대부분의 연료는 천연가스입니다. 물론 현재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유용한 연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해야 되는 저희 입지 조건상 이 연료는 당분간은 과도기적인 연료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도 다른 연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변화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 동의이고 시장의 동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여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유용한 자산들이 자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난방 시스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난이 생각하고 있는 그린 뉴딜 시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환경, 그 다음에 분산화, 그리드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대규모로 집중화된 에너지 생산 시설을 보다 분산화하는 문제, 그리고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ICT라든가 이런 기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연계해서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그린 기술 R&D 투자를 우리 한난의 미래 지향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토로 해서 한난형 그린 뉴딜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은 에너지, 지속 가능한 환경, 이것이 저희들의 슬로건입니다. 2050년까지 그린 투자에 16조 3천억, 그린 일자리 14만 6천 명, 탄소 배출 네트 제로,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왜 그린 뉴딜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저희 회사가 지금 계획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과제를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시다시피 W2H 폐기물 수소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요, 폐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저온 열분을 통해서 클린 오일을 추출하고 나아가서 이 클린 오일을
계질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이런 폐기물 처리를 자원 재순환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클린 오일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제성을 갖는지,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 시스템에서 적합한지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몇몇 군데에 이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 작정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40대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아마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소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개념의 유통 구조를 우리가 잘하면 구축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프로슈머입니다. 프로슈머란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의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의 빌딩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들에는 각각 빌딩마다 노후된 보일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철거하고 수소 연료 전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부분들을 백업하기 위해서 저희 난방배관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CT와 연계해서 빌딩과 빌딩 간의 에너지의 판매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250개의 빌딩 중에서 한 70여 개의 빌딩 주들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이미 표명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규모 있게 쓰면 그 남는 에너지를 옆 건물에 팔 수도 있는 거래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도 가능하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한다면 아마 개별 가구 간에도 이와 같은 에너지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했고, 나아가서 잘 관리해서 난방도 굉장히 절약하고 있고, 이래서 남는다 그러면 그 부분들 옆집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회사에 팔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아마 갈 수 있겠다. 그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0년 안에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 즉 CCUS라고 얘기했는데 세계 최초로 탄소 포집 및 자원화 하이브리드 기술 실증. 이것은 이미 저희 판교지사에 테스트 베드를 설치해 놓고 실제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성과들을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뉴딜이 무엇이고 한난이 왜 그린 뉴딜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린 뉴딜은 갈 수 있으면 가는 길이 아닌 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린 뉴딜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한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